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목근의 혼술 3월 18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18일이니까 내일 되면은 3구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딱 열흘 되는 날이죠. 자,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그 인수위 현판식을 가지고 대통령직 인수위를 정식 출범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선거에서 패배한 이재명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까? 그 부분이 또 궁금해지는 이유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이재명이 대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이 막 드러났죠. 뭐 일일이 세기도 어렵습니다. 성남FC 후원금, 대장동, 복현동, 또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 거기다가 대법원 그 판사들을 대상으로 무슨 뭐 로비를 했다는 그것도 대선 막판에 뭐 녹취록까지 막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 성남에 살고 있는 그 개인 아파트 바로 옆집에 이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대선 공약을 짰다는 등 또 개인 카드가 아니고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 사고 무슨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막 양산됐죠. 그래서 마지막에 부인 김혜경 씨는 선거운동도 하지 못하고 칩거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대장동도 그렇고 저는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이 대장동도 그렇지만은 대법원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해서 무죄를 받아냈다. 그래서 대선에 출마도 하게 됐다.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우리나라의 법의 보루, 대법원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들이, 이런 의혹들이 이재명이 이 대선에서 졌다고 해서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되겠죠. 졌다고 해서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 수사들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제가 이재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이것과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됩니다. 이재명이 이런 그 검찰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완전 자연인은 아니죠. 지금 민주당 무슨 고문을 맡았으니까 상임 고문. 그 정도로 있어가지고는 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직접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갈래 수사 고소고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검찰에 불려나갈 수도 있고 막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재명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아마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야당이 되는 민주당 쪽에서 뭔가 활동을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치인들이 지금까지도 그래왔죠. 이재명이 이렇게 이 사법부 앞에 지금 노출이 돼 있는데 본인의 여러 가지가 막 노출돼 있는데 방어막을 쳐야죠. 방어막을 치려면은 본인이 정치권에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 대선에서 졌고 또 야당이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에서 이렇게 수사망이 좁으면은 이게 야당 탄압이다. 이런 식의 그 논리를 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과거에도. 지금 살아있는 정치인, 한창 활동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가 아무래도 좀 주춤하기 마련입니다. 무슨 정치보복, 이런 프레임을 막 걸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대선에 패배했고 야당이 되는 입장이므로. 자, 그래서 결국은 그런 그 의혹들이 다 밝혀져야 되지만은 오히려 그 의혹들을 감추기 위해서 이재명이 정치를 지금부터 빨리빨리 정치 전면에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의미 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있었죠. 이것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때 성남FC 구단주를 같이 합니다. 축구팀. 구단주를 같이 하고 있을 때 두산, 네이버 이런 기업체로부터 160억 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았다. 그리고 그 대가로 기업들에게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같은 편의를 제공했다. 자, 이런 의혹입니다. 이 160억이 성남FC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흘러갔는지, 자, 이런 것이 조사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당경찰서가 불송치 처분을 했는데, 자, 고발한 쪽에서 다시 이의 신청을 해서 이 성남지청
성남지청이 사건을 송치받아서 수사 여부를 검토해 왔는데 성남지청장이 친정권 성향의 검사였죠.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묵살을 했습니다. 자, 묵살을 하니 그때 당시에 이 수사 주임 검사였던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를 던져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도 그 대선 무렵에 대선 도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차장검사가 지청장이 이 성남FC 수사 못하게 한다고 사표를 던져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일이죠, 이것도. 자, 이렇게 돼서 박은정 지청장은 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을 당했는데 이 사건이 박은정 지청장이 고발당한 이 사건이 이 성남 수원지검 형사 6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 형사 6부에 이 박은정에 대한 수사를 배당을 했습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을.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다시 수사하는 그런 수순이 관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사를 무마한 검찰 간부가 지금 그 수사 대상에 포함돼서 사건이 배당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재명에게로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런 그 수순을 밟게 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뭐 성남FC는 그 중에 하나고 더 큰 것들 이것도 크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어딘가 피신처를 마련해야 되죠. 그리고 방어막을 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루속히 정치권에 다시 재진입하지 않을까. 지금 무슨 뭐 고문 이런 걸로는 안 되고, 뭔가 해야 된다. 그 방어막을 쳐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재명에게 그런 방어막이 필요한 마당에 지금 바로 대선이 끝나고 지방선거가 6월 1일 날 실시가 되죠. 그래서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뭐 전열을 정비한다고 하면서 비대위를 만들었죠. 근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으니 아니 윤호중도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데 왜 비대위원장을 하느냐 이러면서 막 사퇴하라 이런 요구가 본문처럼 터지는데 윤호중은 오늘 다시 끝까지 버티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윤호중이 끝까지 버티면은 이 윤호중 체제로 지방선거는 치러지겠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은 본인이 사법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빨리 어떤 정치 전면에 나서야 되는데 민주당 안에서는 내부 파워게임에 의해서 지금 그 윤호중은 물러나고 이재명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복귀를 해서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의 사법적 위협에서 보호하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 안에 파워게임에서 이런 요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당에서 그렇게 본인의 영입을 계속 다시 모셔가려고 하면은 설거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본인은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법적 처리에서 좀 벗어나려는. 자, 대표적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인물이 김두관 의원입니다. 김두관 또 이수진 이런 의원들도 있는데 김두관 의원이 대표적으로 윤호중은 물러나고 이재명이 비대위원장을 맡아라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죠. 지방선거도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선거 출마자 3,158명이 이재명 비대위원장을 원한다. 지방선거를 출마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 비대위원장을 원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윤호중은 책임도 있고 약하다. 자, 이재명이 비대위원장을 해서 바로 6월 1일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에게도 김두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지방선거를 이끄는 것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일부 의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막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 지방선거를 이끌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윤호중 비대위를 놓고 그 양쪽이 당내에서 충돌을 했죠. 비대위를 없느냐 마느냐 이 싸움의 난판에 지금 얼마 전에 대선에서 진 후보가 나와서 거기에 끼어드는 게 모양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근데 뭐 정치적 목적이 있으면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래서 아마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당이 큰 위험에 처하거나 할 때 후보가 다시 등판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이 다시 큰 위험. 바로 큰 위험에 처하죠. 자, 뭐냐면은 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바로 지방선거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패할 가능성이 높으면 민주당은 또다시 위기에 빠지죠. 그러면 그때 이재명이 바로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다시 투입될 수가 있죠. 자, 바로 투입되면은 이 지방선거 참패한다고 또 비대위원 만들진 않고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할 예정이죠. 전당대회에 8월 달에 이재명이 당 대표로 출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당권을 잡는 거죠. 민주당 당권을 잡고 이 내후년에 치러지는 총선, 그 다음에 또 다음 5년 후에 치러지는 대선까지 이 대비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계속 정치권에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당권을 잡게 되면은 이 본인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를 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지방선거 때 도저히 뛰어들 명분이 없으면 지방선거 끝나고 8월 전당대회를 대비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민주당으로 진입을 하는 그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빨리빨리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재명의 사법적 생명이 사법 칼날에 너무나 많이 지금 노출이 되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아서 그 다음 총선 대선에 막 대비를 할 텐데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8월쯤에 당권을 잡는다면은 6월 지방선거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뛰어들면 더욱 그렇고 8월에 당권을 잡아서 야당 대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문재인 당선인이 5월 10일에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5월 그러니까 6월 7월 8월 이 무렵부터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이재명 대결이 2라운드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자, 윤석열 그때 대통령이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된 이재명이 이 본인의 신변 보호를 겸해서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막 공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때 2라운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사사건건 태클을 걸면서 맞서겠죠. 본인의 신변을 위해서 또는 본인의 또 정치적 앞날을 위해서. 다만 그렇게까지 가려면은 사법부가 경찰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재명이 다시 야당 대표가 되고 비대위원장이 되든 한다고 해서 이거 했을 때 검경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과연 경찰이 할까? 지금 김오수 친 문재인 검사인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가 계속 갈지도 의문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한동훈이 복귀한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더 봐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더 커졌습니다. 녹취록도 막 나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커졌고 또 윤석열 당선인이 그때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국민이 다 보시는데 부정부패 진상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수사를 예고한 바가 있죠. 당선인이 되고 나서도 그런 질문을 받고 했습니다. 당선 확정되고 나서도. 자, 그러니 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게 되면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또 백척간두에 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미리 좀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상황이 이러냐, 당장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막 전개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6월 지방선거 끝난 뒤에 이 전개가 될 것이냐, 그 부분은 지금 민주당 내부 사정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정무권의 혼술이었습니다.